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의회 야당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뭐 예. 정보위원장, 군사위원장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네네. 예, 이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지금 트럼프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마바라는 하고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 네. 여기가 원래 반전 주장이 강한데 네네. 예, 여기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그 대빵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전쟁을 반대했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은 옛날 네오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예, 그쪽은 조지 이제 부시 때 군수산업 기반이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예, 그쪽하고 강성 공화당 의원, 네. 뭐 이런 정도 빼고는 또는 친유대 단체들, 예. 이런 데서 이제 연일 트럼프 띄우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이거는 의회 권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다. 네네. 이래가지고 이 법적인 논란도 이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LA 등 지금 미국 각지에서 저항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이 내부의 소요와 반발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해 이제 계엄 사태를 보면서 네네. 제가 그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측면은 뭐냐면은 네네. 대한민국에서는 2명만 미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죠. 대통령과 국방장관. 예. 그러면 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한미연합평가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이런 거 다 소용없구나. 네. 그냥 북한 오물풍선 타격, 원점 타격한다 그러면 바로 전쟁이거든요. 예. 이게 가능했구나 하면서 야, 이게 전쟁이 의외로 이렇게 우리 시스템에 허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여지없이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세계 미친 지도자 둘만 있으면은 언제든 그 예고 없는 전쟁이 가능하겠구나. 네. 그게 네타냐후하고 트럼프인데. 글쎄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예. 한 사람은 머리가 비었고 한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해요. 이래가지고 이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무책임한 미국 대통령과 극우 호전적인 이스라엘 총리가 만나면 이게 뭐 세계 여론이건 국제법이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 이런 점에서 바야흐로 이제 세계가 전쟁의 구간에 진입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 시선이 이란으로 끌리면서 놓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예.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이 시작됐거든요. 네네. 근데 나흘 후인 17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역대급 러시아의 폭격이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이요? 예, 그 러시아가 가진 모든 종류의 미사일과 모든 종류의 드론이 다 떴어요. 아니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은 좀 그 타협 국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반대 상황이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중동 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같이 격화되는 건데 이 구조를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그 방향을 틀면서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 가지고 중동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푸틴은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체계가 약화됐다. 쟤들 포탄도 없다. 이때 조져라.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해서 이제 4년째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폭격이 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훨씬 많이 죽고 위험한 데는 오히려 이란보다는 우크라이나인데 그러면 보십시오. 중동이 악화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악화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통 시선이 이란에만 쏠려 있지만은 그쪽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한 곳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그 전쟁이 여타 지역으로 바로 확산이 됐단 말이죠. 이게 전염병처럼. 네. 예. 근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차례는 어디냐? 예. 이런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어떤 세계에는 여론의 정치란 게 있고, 예. 또 전쟁이라는 거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아야 하는 게 전쟁이다. 뭐 이런 상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중동에서 그런 상식이 여지없이 깨져나가면, 네. 그러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사라져간다는 뜻인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있었죠. 미국이 전면전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렇죠. 하나의 전쟁 수행도 어려운데 지금 더 확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뭐 공격은 결국에는 말만 저렇게 크게 엄포를 놓을 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진 않을 것이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완전히 깼단 말이죠. 아니 지난 일주일간 국내에 나온 유튜브라든가 방송에서 그 평론들 제가 지켜보면서 제 방송에서 굉장히 이걸 많이 얘기했는데 이 국내 분석가들이 너무 안일하다. 옛날에는 그런 상식과 여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러다 말겠지. 또 위기가 발생하면 반드시 강대국이 협상하고 중재를 서가지고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왔던 그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의 평론인데 아니 나는 이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금 세계는 전쟁의 문턱을 넘었다. 지금 저기 필리핀이라든가 어디 뭐 태국이라든가 르완다, 콩고에서 내전은 이제 뉴스 축에도 못 깨요. 인도, 파키스탄도 지금 또 확전될 위기예요. 그건 이제 지지난달에 있었는데 누가 거기서 그런 충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사실은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둘 다 핵무장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핵 보유국끼리 충돌한 사례가 있나? 인도하고 파키스탄 말씀하시는 거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저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취한 태도를 보면은 이게 권력자의 변덕과 주관이 그냥 여지없이 춤을 추는데 우선 이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 평가를 바꿨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국가정보국의 그 정보 판단은 아직은 이란이 핵무장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미국의 위협에 될 수준이 아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공식 정보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습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 정보기관은 틀렸다. 핵무기 조립 직전 단계다. 아니 어떻게 핵물질 농축하는 나라가 갑자기 핵무장국으로 하루아침에 정보평가가 바뀌냐고요. 이런 것부터 하고 또 밀실에서 그 참모들을 배제하고 극소수와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 없이 전쟁을 결심하고 이랬던 행태들을 보면은 과거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갈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그 일체 반론을 봉쇄하고 네오콘 몇 명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대재앙이 됐는데 지금 그런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패턴이 또 반복됐는데 지금은 더 단단히 미쳤다 이게. 어떻게 정보 판단이라는 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합의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 판단이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자, 전면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란이 지금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퍼머넌트 워페어라고 영원한 전쟁이라는 건데 전쟁이면서도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상태가 무한정 지속된다. 아이고야, 최악의 경우인데. 그러면은 전면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죠. 또 그 주요 산유국들의 인프라나 어떤 핵심 시설 또는 사회의 그 신경과 동맥을 노려서 매우 정밀하게 그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런 어떤 유의 어떤 게릴라 국지전 또는 사이버전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9.11 테러 같은 미국 본토에서의 테러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미 본토 공격이라는 거는 아주 극한적인 최고의 단계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군사적으로 하기보다는 테러로서 예. 테러로서. 그러니까 이제 신테러리즘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 있고 나서 유럽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런던의 지하철 폭파도 있었고, 네. 스페인의 열차 테러도 있었고, 예. 파리에서도 일어났고, 예.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 반외국인 정서로 해서 오늘날 민주주의 후퇴까지 이어지는 맥락을 구성하고 있고, 또 IS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라크 전쟁의 패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고 전비만 20조 달러가 들었으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패, 이게 사실상 전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이 이제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하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이 자체가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던 그런 과거의 위세가 점점 줄어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존경받는 미국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예, 일단은 미국은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지키며 네. 또한 설득하는 나라. 네. 이런 어떤 그 이미지로서의 어떤 패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그걸 스스로 이제 부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네. 그러면 민주적 절차고 국제법이고 뭐가 없다. 예. 그러면서 모든 거는 엿장사 맘대로다. 이런 식의 어떤 예. 행태를 보이게 되면 네. 이제는 미국이 세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미국을 걱정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전통적으로 네오콘하고 트럼프는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제 친해진 건지 아니면 이제 친해질 흐름인 건지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 지금 기세인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랬고. 그렇죠. 가자 지구에는 미국이 휴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네. 평화를 만든다 그랬고. 예. 하여간 모든 전쟁은 자기가 다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악화돼 가지고 예. 한마디로 뻥이거든요, 뻥.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는 이번 공습으로 전쟁을 끝냈다 이러지만은 여운을 남긴 게, 그런데 이란이 보복하면 더 가혹하게 보복을 맞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뱉어내니까 네오콘 쪽은 완전히 신이 나가지고 네.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실이라고 그 외교협회 있어요. 예. 예,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올라오는 걸 보면은 뭐 이제 트럼프가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고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고 뭐 저기 네타냐후가 관용과 어떤 그 포용으로 중동 질서를 민주화할 거다. 뭐 이런 걸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네오콘이 말했던 2차 미국 혁명. 그러니까 1차에 이쳐서 2차 미국의 계약은 전 세계를 민주화하고 시장 경제를 전파한다고 했던 네. 어떤 그 옛날에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식의 그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갖 똥폼 잡고 다 휘어지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켰는데 네. 그 결과는 더 비민주화되고 더 파괴되고 네. 더 죽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망상이라는 게 이게 어떤 병이 한동안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까 그 네오콘들이 그때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래가지고 이제 네타냐후가 이란을 정권 교체하고 네. 어떤 친서방 국가로 이란을 만들어가지고 중동 질서를 재편할 거다. 아하. 아예 공습한 다음 날부터 그런 글이 그것도 아틀랜틱 카운실의 그 의장 명의로 글이 메인 홈페이지에 떡 걸리더라고요. 네. 아니 신이 났다니까죠. 미국의 계획은 거창해 보이지만 한 대 맞기 전에 이제 계획인 것 같고요. 지금 현대전에서 완승완패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만 보더라도 뭐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고 지지부진해질 것이고 그래서 양쪽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의원님, 저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미칠 여파인데 말이죠. 그 중국하고 대만 전쟁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네.
비교적 그런데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동북아는 오히려 안정돼 있단 말이죠. 아, 예.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그렇죠. 대북 전단을 단속해서 북한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냈다. 네. 이거는 지금같이 세계가 불안정한 위기 국면에서 이런 성과가 집권 초에 나온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나 우리나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것처럼 더 큰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경주 에이펙에 온다 그러고. 네. 그때면 아마 한한령이 폐지되고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해 한 300만 명 가량이 올 거거든요. 야, 대통령 하나 바뀌었더니 이렇게 좋아지네요. 저쪽은 또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더니 나라가 엉망진창, 전 세계가 전쟁터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대만 해협도 네. 이러는 가운데서 현상 관리만 잘하면 네. 저는 한반도와 더불어서 대만 해협까지 이제 어떤 실용주의로 안정될 수 있고, 중국은 지금 전쟁할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소통과 협력이 되면 제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네네네. 여기서 딴짓 못한다. 그래서 우리 당사국의 결기가 중요하다. 네. 그게 국익이고 실용이고 민생 아닙니까? 이번에 그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거네요. 어차피 트럼프도 끝까지 참석 안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가봤자 네. 정상회담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그런데 저번에 G7 가서 트럼프를 못 만나니까 하도 국내 여론이 이번엔 가서 만나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막 떠밀더라고. 네네네. 그런데 뭐 이번에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 네. 굳이 집권 초에 지금 무리한 다자 외교 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 북한 관리 잘하고 중국 관리 잘하면 되는 거지 뭘. 자칫 잘못하면 또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 수도 있어요. 만났다가. 일본이 그 청구서 받아가지고 지금 미일 일본이. 관계가 다 깨지거든요. 방위비 5%로 올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1%거든요. 예. 방위비 5배 올리라 그러니까 일본이 모든 회담을 다 취소해버렸어. 뭐 또 그렇게 방위비 올려라 이런 얘기 만약에 트럼프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듣는다면은 또 얼마나 뭐 지랄 연병을 떨겠어요 이 언론들이. 예. 아이고 장마철에는 예. 지붕 고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그건 말씀입니다. 맑은 날 고쳐야지. 예, 왜 장마철에 지붕 고치라고 자꾸 난리냐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